안녕하세요. 면역닥터 서재원 원장입니다. 저는 의사생활 30년 중 25년간 꾸준히 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에게 왜 암이 생긴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반면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암에 좋은 식사는 어떤 건가요? 우유와 육식은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얼마나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영양제가 저에게 좋을까요? 등등. 주치의에게도 암이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문도 모른 채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암 치료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검사받다가 죽거나 수술하다가 죽거나 항암하다가 죽은 분들이 많을 정도로 더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치료 과정이 암 진단 후 보통 1년가량 지속됩니다. 암이 사라지면 추적 관찰 기간에 들어가지만 남아있으면 기약 없는 치료가 계속됩니다. 사실상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죽기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왜 돈을 내고 치료받으면서 질문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렵고 죽을 만큼 힘든 치료를 왜 말없이 감내하는 걸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과 고압적 의사의 태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까요? 병이 생긴 것은 내 문제이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양이 앞에 선 어린 생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정신이 나간 듯이 멈춰서 있을 뿐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뒤로 돌아 도망치는데 다리가 풀려서인지 종종 걸음칠 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런 뒤를 천천히 쫓아가거나 앞을 가로막는다거나 하면서 장난감 다루듯이 놀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후엔 재빨리 쥐를 낚아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암 진단을 받고 나면 한동안 두려움에 휩싸여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검사 일정이 잡히고 수술 일정이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시간이 있어 다른 방식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병원의 표준치료 시스템에 빨려 들어가 다른 의견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당사자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의사라면 암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바람 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암을 완치시키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분은 어떤 치료 방법이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를 하는 게 암 환자와 가족들을 편안히 돕는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요? 암 환자가 먹으면 좋은 식사와 위험한 식사, 유익한 환경과 나쁜 환경, 꼭 피해야 할 1, 2급 발암물질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의사마저 암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의사의 주 관심사도 환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하우 질문에만 집중합니다. 최단기간에 암을 소멸시키고 사이즈를 줄여줄 큰 한방이 있는 치료 방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암 환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해내기 위해서 병기별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고 인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병원이 제공하는 치료가 암의 표준 치료가 되면서 의료 마케팅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기득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라는 근본 질문 없이 지난 100년간 표준 치료란 미명하에 일괄적으로 시행된 치료의 결과는 어떨까요? 초기 70년간은 수술만이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이 늦어 3기 이상 암 환자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자 조기 암 진단이라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1기, 2기 암 진단이 늘어나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70년간의 평화 그리고 경제적 풍요와 영양 개선 효과가 평균 수명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평균 수명을 모두 암 치료에 의한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기 진단 후부터 더 오랜 기간을
병원 중심 다람쥐 쳇바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 한계점에 도달하면 먹는 항암제, 호르몬 치료 등으로 대체해 치료합니다. 없어졌던 암이 재발하거나 암이 다시 자라나면 또다시 표준 치료 사이클이 제시됩니다. 전이된 암이 발견되어도 역시 같은 방식일 뿐입니다. 표준 치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의 면역력과 체력, 그리고 의지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의사가 치료 실패를 선언할 때까지 표준 치료는 계속됩니다. 죽기 직전까지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인 다람쥐 쳇바퀴라 한다면 암 환자의 인생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암 진단 후 사망 시까지 약 7.5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암 환자는 자신에게 암이 왜 생긴 건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힘든 치료를 참아내는데 주력할 뿐입니다. 질문을 하면 원인을 함께 찾아보고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장기 생존에 좋은 방법을 찾을 텐데 아쉽습니다. 제가 토요일 진료를 없애고 암 환자 상담 시간으로 비워두었지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알려드릴 게 많은 저만 애가 탈 뿐입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암에 좋은 식사는 어떤 건가요? 우유와 육식은 먹으면 안 되나요? 모두 똑같은 질문일 뿐입니다.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why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의 관심사가 깊어지고 치료의 방향과 질이 개선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표준 치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암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 암 환자의 몸에선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쁜 경과일 때만 아니라 좋은 경과일 때도 여러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더 나빠진 건 아닐까? 정밀 검사를 해야 할까? 항암 치료를 하면 당연히 몸이 나빠지기에 그러려니 하고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면역 치료를 하면 다르죠.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언제든 이런 변화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의사로부터 답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섣부른 위험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가 질문하지 않고 혼자 생각과 감정의 탑을 쌓아 나가다가 면역 밸런스를 깨뜨리거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